커피를 하는 모든 바리스타나 로스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을 게을리하지 말고 을 좀 많이 해봐라. 창업이라는 건 대표자의 역량이지 로스터 역량이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제 생각에 1, 2개월 준비하는 단기간이 정말 빠르게 성장해요. 안녕하십니까. 2020년 KCRC 챔피언 그리고 현재 호 로스팅 사무소 헤드 로스터로 있고요. 포비의 로스팅 컨설턴트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민호 로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도 KCRC 우승하고 영등포에 이제 요홈 커피 로스터스를 운영하고 있는 최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 MC 우리 임지영 바리스타님 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백커피 임지영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좀 들어가 볼 텐데 몇 년 되셨어요, 최전주 수사님께서는? 커피 한 지는 13년 됐고요. 저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제가 20살 때쯤에는 카페 그때 일하고 싶었는데 카페가 약간 잘생긴 사람들만 뽑는 약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반 레스토랑 겸 카페 혹은 이제 프랜차이즈 두 개밖에 없었어요. 구분이. 개인 카페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못하고 있다가 26살쯤에 인테리어 다닐 때 아는 형님께서 대전에 오픈한다고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카페를. 원래 커피를 아예 못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먹은 이제 하와이안 코나 그거 마시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해봐도 되겠다. 그때부터 커피해서 로스팅을 한 거는 그때는 반년밖에 못했어요. 하스가라는 뒤로 해가지고. 그래도 바로 로싱을 아니 1년 동안은 노예처럼 일하다가 1년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반년 동안 이제 로싱을 하스가란티로 좀 하고 그때 1년이면 빠른 편 아닌가요? 빠른 거죠. 근데 빠른 거죠. 그 형님께서 어. 좀 다 놓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일을 맡기는 타입이었어요. 음. 빨리 맡기고 나가야겠다 자기는. 네, 그래가지고 좀 빨리 기회다. 배우고. 기회였다. 그때는 사실 약간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킨 대로만 로스팅을 했죠. 변수도 모르고. 근데 이제 좀 지나서 프랜차이즈를 조금 하다가 창업하기 바로 직전에 딥블루에서 일을 했었어요. 딥블루레이크. 딥블루레이크에서요? 네, 아, 그래요? 1년 반 동안 오. 매니저 하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 한 3개월 이제 로스팅 잠깐 블렌딩만 하다가 네.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 오픈하고 그 중간에는 이제 잠깐 이제 그 대전 그만두고 칼라스 커피가 운영하던 커피하우스라는 아카데미에서 자격증반 하면서 배우고 코어랩에서 디플로마 딸 때 잠깐 만져보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꽤 여러 군데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셨네요. 근데 정말 잠깐이었고 뭐 유튜브랑 사실 인스타 쪽에서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딥블루 했을 때 커핑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잘 된 커피와 안 된 커피의 차이를 좀 볼 줄 아니까 로스팅할 때 요때 화력 올리면 좀 더 단맛 나오고 이때 좀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좀 금방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로스터한테는 센서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프로덕트를 했을 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맛이 어느 게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또 프로파일로 대입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잘 발달되어 있어야 좋은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언제 좀 깨우치셨어요? 센서리에 대한 역량 같은 거는? 딥블루에서 이제 커핑을 엄청 하니까 그때 좀 많이 이제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야,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대회에 이철원 대표님 나가시지 않았나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만나셨겠네요. 예전에 만났죠. 사장님과 네. 또 네. 대회 때도 이렇게 만나셨네요. 한 살에도 젊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혀가 쌩쌩할 때. 그럼 민호님은 언제부터 로스팅을 시작하셨어요? 커피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로스팅을 좀 배워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은 한 2012년도였지만 사실 그거는 커리어로 넣진 않고 실제 커리어는 2015년부터 넣고 있어요. 뮤제오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넣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실전 커리어랑 넣는 거 안 넣는 거? 앞쪽에서는 진짜 제품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기계 쓸 줄은 알지만 방향성을 가지고서 만들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었고 뮤제오 같은 경우도 당시에 제가 어떤 철학이나 방법을 가지고서 한 건 아니지만 회사의 프로파일 이용해서 계속 생산했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로스터였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2015년. 네. 2015년부터 뮤제오에서 로스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넥스트 CNC. 넥스트 CNC에서는 정확하게 로스터로 근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스터 커리어는 정확히 만 3년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좀 다르게 했던 거는 뮤제오 근무하면서 그때 받았던 월급으로 조그마한 로스터기를 하나 샀었어요. 아이로스터라는 로스터기인데 가정용 가스 버너에다 올려놓고 쓰는 로스터기고 구조는 일반적인 상업용 로스터기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계속 생두 사다가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저는. 집에서. 네. 최현주 로스터님은 어떻게 연습하셨어요, 주로? 요홈 커피 그 오픈하고 나서 그냥 그때부터 연습한 것 같아요. 유홈을 몇 년도에 오픈하셨어요? 2020년도. 아, 그때부터 로스팅을. 그럼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실전 로스팅 본격적으로 한 거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약간 뭔가 내가 생각하는 커피를 좀 대입시켜보고 막 하고 아직
아직도 완성된 로스팅은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네. 이번 대회 준비하면서 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WCRC랑 대회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성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달라지셨어요? 좀 더 네. 커피가 맛있다. 아, 네, 그런 쪽으로. 옛날에는 그냥 못 익히면 그냥 뭐 단순히 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환경적인 것도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생도도 한 번씩 체크하고 저희가 이제 5kg짜리 로스팅 쓰니까 샘플 로스팅을 하려면 이제 1kg를 넣어야 돼요 무조건 최소 배치가. 근데 옛날에는 이게 좀 아까워서 그냥 블렌딩으로 테스트하고 근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샘플 로스팅 돌려보고 상태 별로인 로스팅 주면 이제 그다음 구매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좀 샘플 로스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기본이 정말 네. 중요하죠.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좀 더 환경적인 요인을 안 봤다면 요즘에 환경적인 요인도 계속 보고 이런 게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유어홈을 이제 본인이 창업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게 네. 딥블레이크에서 근무하다가 창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근무했다가 아니요. 바로 다른 곳에 거쳤다가 창업을 하신 아니요. 거예요? 딥블레이크가 마지막 근무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 와이프가 그때 좀 뭐 PPT도 만들어라고 하고 네. 엄청 빡빡하게 구는 거예요. 아, 커피 잘하는데. 사장님이시네요. 제가 아무튼 약간 말하시는 뉘앙스가 사장님 바뀌셨네요. 회장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와이프가 계속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설득 못하면서 네. 누구를 설득해서 커피를 팔 거냐. 근데 되게 맞는 네, 말. 그래서 같아요. PPT 빡빡하게 준비해서 옛날에 그 프랜차이즈 이랬던 것처럼 딱 준비해서 어. 했더니 와이프가 생각해로 얘가 생각이 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창업에 이제 허락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창업했죠. 그때 창업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창업하셨어요? 어떤 자본을 가지고 로스팅 머신은 뭘로 좀 구매해서 하셨어요? 일단 처음엔 저도 딥블랙에 일하다 보니까 네. 장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 네. 안 써보던 장비들이니까. 거기는 장비에 거의 진심이시잖아요. 좋은 네, 정보 많이 사대주의의 네. 미국계 최고. 되게 좋게 생각해요. 물론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막 서론 씨 없죠? 여기 없죠? 있어요. 이거 칭찬이에요. 좋은 걸 쓰는 게 진짜 근데 지금 아니, 그게 최준로서님은 되게- 정말 맞아. 칭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봤는데. 선택이에요. 그럼요, 나중에 그럼요. 오픈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선택을 함부로 못해요. 아니 이게. 왜냐면 딥블레이 대표님이 이철원 대표님이 그 자부심도 많아요. 맞아요. 그 좋은 장비 쓰신다는 거에 그럼, 대한 그럼요. 자부심이. 예. 그리고 좋은 커피도 많이 쓰니까. 그쵸, 맞아. 그쵸, 퀄리티에 네. 타협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그게 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투자와 집착이거든요. 쉽게 못하는. 맞아요. 그 처음에는 이것저것 좋은 것만 보다가 현실을 봤죠. 음. 우리가 창업할 때 와이프가 이제 용기 내서 그럼 우리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가 진짜요? 나온다. 플랜이 얼마 나오냐. 그래서 처음에는 1억 짜갔는데 이제 부가세를 생각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는 조금씩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 정도 들었는데 아. 로스터기 지금 뭐 사용하세요? 디들이 어. 2012년식 몇 킬로짜리? 5kg? 중고로 유일하게 중고 산 게 그거예요. 다. 아 진짜요? 그거랑 맞아. 주방 냉장고들 음. 그리고 머신이랑 그라인더는 최대한 새 거로 샀고. 와, 아. 10대출을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간절하게 뭔가 대회를 좀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이 됐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목숨- 오픈했고 사실 10년 넘게 커피를 했잖아요. 근데도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현실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코로나 그럼요. 직격타 맞고 좀 자리 잡으니까 주변에 카페 엄청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납품 갈 때도 다른 분들이 너도 스페셜티 쓰고 쉽게 말하면 프레치도 스페셜티 쓰는데 그럼 내가 너 커피 왜 써야 되라고 말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조금 더 싸다? 조금 더 잘 챙겨주겠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연락이 없으니까 이게 오래 가려면은 내가 근본적인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로스팅 대회를 나갔고 엄청 간절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 번에 우승할 거라는 걸 누가 생각해요. 그래서 예선전만 통과하자는 느낌으로 했었고 본선 갔는데 1등 할 것 같았어요? 어땠어요? 아니요. 그게 진짜로 전날까지 막 코감기 때문에 엄청 심하고 그래서 맛을 못 느낀다는 코감기에 처음 걸렸어요. 대회 바로 전날 레시피를 바꿨거든요. 예선도 그렇고 본선도 그렇고 선생님이 클라스 대표님께서 이거는 덜 익었어. 이거는 지나면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번에 본선 때 몇 명이었어요? 24명이요. 1등 불리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셨던 저 거예요? 시상식도 안 갔어요. 그래서 아직 SCA에서 유일하게 우승컵을 못 준 선수다라고 했는데 아니 시상식은 또 아니 왜 그러셨- 하필이면 누가 한 명이 파이널 올라가신 분이 한 분이 그 자기 대회 당일날 만약에 1등하면 시상식 못 나온다 그랬대요. 근데 하필 그분이 우승해가지고 그래서 불렀는데 그날 나오지 셋인가 않았다고. 전화를 해주셨는데 저는 SC에 좀 빡빡하니까 네. 출석을 좀 빡빡하게 부르신 줄 알고 네. 전혀 그런 느낌 못 받은 거예요. 갑자기 셋이 전화하셨길래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또 좀 빡빡하게 운영 관리하시니까 네. 한 번 더 나오라고 이제 체크하셨나 보다 했는데 그때 이제 대회를 준비하기 전에 1년 동안 계속 고생한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도저히 못 버티고 수술 때문에 이제 그만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근데 엄청 오래 버텼어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고 저 택시비 주고. 근데 그날 또 추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스팅 물량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엄청 많이 다가오고 느낌이 오고 그게 다 겹치니까 지옥이고 급하게 뽑은 직원이 이틀밖에 안 되는데 시상식이니까 토요일인데 손님 저희는 토요일 날 좀 많아요.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그래서 못 가죠. 아, 이 비하인드 스토리다. 네. 네, 그러니까. 시상식 못 나가신 그러니까 이유가 있었네요. 시상식도 예. 되게 중요한데 네. 주말에 저희 매장에 11시부터 1시까지 가게 동네 단골분들이 오시는데 대회가 사실 제 대회잖아요. 손님들 대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개인사 때문에 문 닫기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1등인 거 아셨으면 갔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결론적으로 그날 라이브로 보다가 유홈 하는 순간 아, 진짜. 와 직원한테 아, 또 라이브는 보셨어요? 아 약간 아, 나 라이브를 보다가 내 수상소 로스팅 대회 1등 최전주로서 뭐야 나야 막 이렇게 했어요. 라이브 보다가. 유홈만 듣고 그러니까 예선전 발표할 때는 유홈 커피를 한데 듣고 떨떠름해서 맞나? 이랬는데 네. 그거 막 약간 눈물 막 흐르고 막 예선전 홍만데 고작 근데 이제 우승했을 때는 뭐 그냥 바로 손님 거의 절반 넘게 차 있었거든요. 네. 막 육두문자로 소리 지르고 막 직원한테 우승했다 간다. 그러니까 직원이 막 에?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SCA 측에서는 애프터 파티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근데 2등하신 말리커피 사장님이랑 저는 이제 직원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귀가해가지고 조용스럽죠 SCA 측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 비하인드가 좀 있었습니다. 김노원 로서님도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기존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랑 좀 다르잖아요. 계속 카페를 하면서 납품을 하시는 건 아니고 네. 약간 교육장 겸 또 거기에 랩실 겸 또 로스팅도 납품? 하시고 납품도 하시고 약간 이런 건데 창업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저는 커피 시작할 때부터 창업에 대한 목표가 전혀 없었어요. 주변에 지금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나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창업하고 싶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창업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왜 커피를 했냐면 그냥 커피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렇게 커피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 거스르지 못하는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때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기회가 첫 번째로 온 게 청년 커피랩 운영자로 선정된 일이었었어요. 운영자가 선정되면은 무조건 창업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아,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되니까. 네. 안 그러면 제가 벌어놓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청년 커피랩 그 민호 씨 이후로 선수 출신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또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좋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로스터분들, 그러니까 지금 로스팅을 하고 계시고 로스터로서 이렇게 좀 커피숍에서 주변인 분들한테 나 커피 로스터야 하면은 좀 반응이 어때요? 친한 친구들은 이제 뭐 쟤도 어쩔 수 없는 전철을 밟는구나. 나이 먹으니까 창업하고 아, 그래요? 커피 오래 했으니까 로스팅하고 이런 느낌? 일반 완전 다른 분들은 그냥 수많은 카페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평수가 작으니까 그냥 로스팅하는 카페구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승하게 되니까 너 제대로 하는 거였구나. 이러면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죠. 그래도 그거 말고는 뭐 그냥 콩 뽑는 사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돈도 필요하면은 뭐 달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주변 친구들이 우승하니까 야, 내 친구 우승자야. 로스팅 국가대표 23년도 짱이야.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뭐 원두 살 때 있으면 연락 오고 친구 누구 통해서 연락 받았다면서 좀 더 그냥 스마트 스토어나 그냥 개인으로 좀 더 많이 파는 정도. 돈 필요하면 달라고 돈나 봐요. 네.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 사실은 직업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뭔가 가입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직업란에 로스터라는 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 분들은 실제적으로 저 사람이 그냥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그 직업적으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로 챔피언이 되고 나서 월드 대회 준비하는 그쯤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이력서가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 계속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연락을 하신 거죠. 같이 일을 해볼 생각 없냐. 근데 그분은 정확히 보니까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셨어요. 선배님이셨고 커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뭔가 영업직을 하시는 분이었고 학교 후배가 이력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커피 일을 이렇게 하고 있고 챔피언이 됐고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자기가 보기엔 그게 그 직업 같아 보이진 않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끊고 나서 좀 되게 허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은 사실 좀 직업으로 인식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변화는 없었어요? 국가대표를 그래도 하시고 물론 이제 아까 경험적으로는 네. 그 최준주 대표님이 느끼신 거랑 거의 비슷하게 느끼긴 하죠. 뭐 제 제대로 친구들도 하는구나, 네네. 진짜 잘하는구나. 네네, 그렇죠. 근데 정말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은 그런 게 있어? 맞아. 하고 끝나는 거의 그 근데 정도. 그런 단골 의미에서- 분들 중에 몇 분은 지금도 제가 우승한지 몰라요. 트로피가 빠에 있는데 보고도 몰라요.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쵸. 좋게 말하면 또 이제 거기 우승하던 말던 또 요험을 찾아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이제 유쾌한 농담 한마디. 이제 로스팅 선배로서 지금 후배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로스팅을 좀 시작하려고 하시는 예, 분들에게 예. 후배들이 로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뭐 본인이 사장이 아닌 이상 로스터로 일을 한다면은 서비스업은 이제 뭐 아침 뭐 2교대 3교대면서 좀 개인의 뭐 여가 시간이 없잖아 젊었을 때. 9 to 6 가능하고 그쵸, 그쵸, 그쵸. 주 5일 근무. 나인트 때 주 5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근본적인 거를 통제한다는 그 약간 짧은 쾌락 맛있게 나면 와 미쳤다 오늘 커피 너무 맛있다 바리스타 추출 못함 니들이 문제지 커피는 기가 막힌데 이러면서 비난도 할 수 있고 단점은 이제 좀 이제 생동도 무겁고 몸도 많이 거의 노가다잖아요 막노동 자영업자는 뭐 로스팅 스케줄 많으면 좋죠. 네. 돈 많이 버니까. 근데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그냥 막노동에다가 뭐 막노동 끝나면 뭐 QC도 하고 구차는 대로 다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나 이런 거 안 하면 헤드폰 안 끼면은 뭐 귀도 먹먹해지고 코도 막 따끔따끔 기관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원래는 그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난 원래 이런 게 없네 생각했는데 최근 드니까 뭐 코도 막 따끔따끔거리고 그래서 요즘엔 항상 마스크 쓰고 헤드폰 쓰고 있고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좀 건강이 좀 빨리 다칠 수 있다. 진짜 현실 네.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아니 그러면 후배 바리스타가 이제 로스터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 그러면 커리어를 지금까지 쌓아온 입장으로서 어떻게 좀 시작하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세요? 좀 더 효율적으로 로스터로서 좀 성공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이건 근데 커피를 하는 모든 바리스타나 로스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커핑을 게을리하지 말고 커핑을 좀 많이 해봐라. 사실 바리스타로서의 커핑은 이제 맵팩이나 마찬가지잖아. 사실 게임을 한다면 맵팩. 그러니까 내가 이 커피는 어떤 거니까 추출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커핑했을 때 쓴맛이 없어요. 단맛이 좋아. 그러면 추출하다면 그걸 살려야 되는 거고 안 살려진다면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리스타 역량이고 로스팅을 했을 때는 이제 뭐 덜 익었거나 뭐 많이 탔거나 이랬으면 이제 본인이 그거를 커핑을 통해서 캐치해야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뭐 물론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나 본인들만의 루틴이 있는 분들은 뭐 그냥 핸들들이 내려본다거나 뭐 그라인딩 냄새나 맡거나 뭐 한번 씹어 먹었나 이걸로 파악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커핑을 통해서 귀찮겠지만 계속 해보면서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하다. 로스터분들이 창업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직원으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직원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센서리는 어쨌든 창업을 하던 직원으로 있던 또 어느 정도 또 커버할 수 있긴 한 문제지만 나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바리스타가 시작했는데 뭐 22에 시작했어요. 근데 뭐 4년 정도 해가지고 26살 만약에 그래도 뭐 추출도 잘할 줄 알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은 게 돈을 모아서 그런 랩실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인터넷 아싸여가지고 되게 소심해서 그런 그룹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고 제 때는 그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창업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로스팅기도 대관하고 대화하고 이런 공간도 많고 시설도 많고 그리고 대회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겪은 거는 내가 항상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다예요. 로스팅 할 때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내가 창업하고 오랫동안 프로파일을 짜왔던 거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래도 일정 이상은 비슷하게 하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창업을 한다면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로스팅기를 좀 더 1년 정도는 만져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안전하게 창업하고 싶다면. 왜냐면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이제 환경적인 요건이 달라지는데 그 환경적인 조건에서 본인이 뭔가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면은 창업했을 때는 그게 똑같이 데미지로 들어오고 뭐 예민하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상관없겠죠. 근데 저처럼 예민하면 막 커피 한번 잘못 볶이면 왜 이럴까 스트레스 엄청 받고 이걸 손님한테 팔아야 돼 버려야 돼 막 버리긴 하는데 어떻게든 살지 않을까 막 기도하고 막 부모님 찾고 이런 거 보면서
창업 전에 로스팅을 좀 많이 해보는 걸 좀 권유하긴 해요. 우리 호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약간 질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건 대표자의 역량이지 로스터의 역량이랑은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빠른 습득을 하는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빨리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일을 하면서 몸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지는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다라면 개인적으로 위커피 추천드립니다. 앰버서더여서 한번 홍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민호 씨는 스스로 깨우치는 타입이에요? 아니면 배운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봐서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경험이랑 스스로 하는 거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한쪽에 치우쳐져 있진 않고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은 제 생각에 대회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회 한 1, 2개월 준비하는 단기간이 정말 빠르게 성장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간절하게 커피를 단시간에 하는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매장은 이제 매장 기준의 커피가 있는 거고 근데 대회는 1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되게 날 서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업하신 유엄 로스터리는 어떻게 지금 그래도 2, 3년 된 거잖아요. 3년 좀 넘었습니다. 3년 예. 좀 넘었잖아요. 어때요? 지금까지 하시니까 좀 단골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납품도 점점 늘어나고 하고 있나요? 저속 성장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홀 손님들은 물레동이 최근에 돈 많으신 분들도 와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규모 경쟁에서는 당연히 이제 배제되고 있지만 그래도 단골 분들이나 동네 분들 와주셔서 계속 그래도 막 매출이 어디가 떨어지면은 어디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계속 저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창업하고? 2020년도에 코로나와 장마가 겹치면서 그때는 빵원 한 번도 없었는데 네. 그때 막 세 잔 딱 12,000원 팔고 나서 왜 하고 있지? 그때 진짜 약간 후회하고 막 그리고 이제 집에는 이제 배가 불러 있는 아내를 보면서 와 진짜 쉽지 않았을 네. 것 같다. 진짜 이게 힘들었죠. 가장이면 또 그쵸. 생각만 해도 근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회장님께서 그냥 돈을 버시기도 하셨고 해봐라. 그리고 회장님께서 또 돈을 관리하세요. 저희 매장 거 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그때 좀 또 제가 또 벌어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섞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납품하는 곳이 딱 두 곳 있었어요. 물레동이 월세가 그때 당시엔 진짜 파격적으로 쌌어요. 100이 안 돼요. 몇 평이에요? 13평?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싸니까 버티지 않아요. 마이너스 폭이 크지는 않으셨구나. 마이너스는 없었어요. 그냥 영원 계속 영원. 어. 영원 10만 원, 20만 원, 영원 50만 원. 순수익이 이 정도 9개월 이렇게 약간 좀 되니까 뭐 100도 되고 200도 되고 하다가 조금씩 매출 잘 나와가지고 다행이다 할 때쯤 이제 착석 금지 터지고 다시 이제 곤도박질 치는데 그냥 유쾌했죠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할 때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은 13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맞죠. 다양한 매장에서 다양한 경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 이때는 좀 어렵지. 그리고 원래 매장이 뭐 점점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빨리 창업하는 거는 권하진 않아요. 맞아요. 진짜 100년에 한 번 타고난 마케팅 천재나 그런 인테리어 천재가 아닌 이상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건 제 0.1%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충분히 인더스트리에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로스터든 바리스타든. 그게 방금 말한 1년 정도 로스팅기를 좀 만져봐라. 천재가 아닌 이상. 김민호 로스터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 호우 로스팅 사무소 네. 창업하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살짝 후회는 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요? 네. 나는 후회 전혀 안 하는 줄 알았어. 조금 자리가 서울에 있긴 하지만 조금 외져서 좀 오시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죠 지금? 은평구, 역촌동.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재미난 것들을 하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좀 오는 게 오는 게 거리가- 쉽지 않으니까 뭐 주차장이 되게 넓은 자리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리가 좀 아쉽다라는 게 근데 자리가 아쉽긴 하지만 사실 뭔가 저한테는 약간 되게 편한 공간이어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네 그냥 열심히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은평구에서 하시기를 하셨어요? 사실 거기가 그 저희 장인어른 건물이에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다시 선택한다면 옮기실 생각 있으세요? 다시 돌아간다면? 거기 해야죠. 근데 대회 우승이 수상 경력이 좀 매출에도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느껴지세요? KCI 처음 우승했을 때 한 3주는 엄청 일 매출 막
15에서 20 정도는 좀 왔고 스마트 스토어를 되면 안 봤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원래 매출이 별로 없었어요. 네. 월에 막 한 단골들만 5-6명 시키게 끄셨는데 네. 대회 우승하고 다다음날 딱 봤는데 갑자기 주문이 20몇 개 넘어 있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날 3시에 확인했는데 어쨌든 보내드린 거 열심히 로스팅해서 보내고. 디드릭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디드릭이요? 네. 디드릭이 싸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이 음. 이제 칼라스 커피 로스터스랑 거기서 디드릭을 사요. 아니요 풀어봤어요. 근데 뭐야? 근데 아, 괜찮아요. 자, 들어오면 돼요. 어, 빌드업일 맞아요. 거예요. 단둘이 있을 때 얘기했는데 네. 해외 커피 간 이유도 네. 스트롱홀드를 쓰시고 있었고 네. 기세는 근데 약간 저 네. 그때는 커피를 잘 몰랐는지 음. 시그니처랑 아이덴티티도 기센 쓰는데 음. 막 이게 엄청 내가 좋아한다는 그 느낌 못 받았어요. 이제 좋아하는 느낌 받은 카페를 거론해 보니까 칼라스, 그다음에 베르크, 그다음에 로우키, 그다음에 딥블루레이크 대표님 때문에 알게 된 그 캐나다의 오늘 이채원 대표니까. 아 왜요? 아니, 좋아요. 맞아. 아니, 저희도 인정. 드멜로 펠레타에 이제 드멜로 펠레타 있어요. 노주희 로스터님이 있는 한국계 분들이 대표랑 로스터님이에요. 예, 알아요. 거기가 딥블루레이크에서 한번 그때 게스트빈 했는데 딥블루는 아니고. 좋아하는데 롤링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브라질 싱글인데 이거 완전 막 블렌딩처럼 육각형 다 익은 커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러면 이게 향미나 산미 톤 이런 거 튀기보다는 약간 밸런스 위주에다가 단맛도 좀 더 좋고. 단맛 좋고 이런 거 보니까 결론적으로 디드릭이 더 과반수가 많은 거죠. 칼라스 대표님이 풀어봐시고 나머지는 다 디드릭이니까. 그러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하신 엄청 거네요. 고민했어. 나름 이제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향보다는 좀 더 단맛이나 바디 이런 거 좀 쭈렷한 캐릭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디드릭을 하자라고. 난 디드릭 지금은 써야겠다. 만족하세요? 엄청 만족하죠. 최근에 또 기센을 쓰고 나니까 그러니까 디드릭은 장점은 정말로 맛이 잘 나온다. 내 스타일이랑 맞으면 거의 최고로 좋은 로스팅인데 제게 구형이라 그런지 몰라도 계속 열이 모자른 거예요 맨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레시피를 못 해요. 그럼 이제 기센으로 좀 갈아타고 싶으신. 그래서 기센보다는 일단은 그 대회에 어떤 로스팅기가 채택되는 따라서 만약에 세계 대회가 5년이잖아요. 저도 아직 한 죄송해요. 네. 갈피를 못 찾겠어. 뭐냐면 이게 뭐야? 그렇구나라고. 그래서 그걸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그게 아니구나. 아니요. 다른 이유 디드릭 때문에 선택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또 아까 해외 커피 대표님께서 추가로 질문 주신 거에 연장선인 게 그래서 나중에 세계 대회에서 어떤 로스팅기가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제 또 올해 끝나면은 그럼 이제 그 로스팅기랑 디드릭이랑 이렇게 고려를 좀. 아니요 같이 쓰고 싶어요. 네. 디드릭은 못 놓겠어요. 디드릭은 못 맞췄어. 디드릭은 제가 생각하는 커피의 거의 최적의 로스팅기라서. 근데 디드릭을 추구하시는 생각이 어떤 커피를 좀 목표하시는지 좀 알겠어요. 우리 호 로서님께서는 기센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회 때문에 그 이유밖에 없나요? 우선은 이제 제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월드 영향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누구나 작업을 해도 일관되게 나와주는 장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드 갔을 때도 지금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포비 작업자들이 충분히 제가 생각하는 프로파일 인지하면서 작업해줬고 그런 변화들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이거는 혼자 쓰는 로스터기가 아니라 다수가 쓸 수 있는 로스터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포비는 로링 쓰지 않나요? 로링을 쓰다가 네. 기센으로 바꾸면서 제가 영입이 됐어요. 아 정말요? 네. 몇 킬로 써요? 지금 60kg랑 6kg. 뭐 번외로 우리 지영 대표님께서는 스트롱홀드를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 전 회사기도 하고 근데 전 스트롱홀드에 대해서 이제 메커니즘이나 여러 가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머신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리스크를 생각해서 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최대한의 리스크를 줄이고 해야 되니까 뭘 할까를 고민했을 때 그럼 저는 이제 스트롱홀드가 좋겠다. 왜냐면 그 재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생산할 때 많은 인력을 세이브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냥 리스크적으로 봤을 때는 스트롱홀드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제일 잘 아는 머신이니까 그만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진짜 방문했을 때 진짜 카리스마 있으시더라고요. 정말요? 헤드폰 딱 끼시고 네. 동시에 2개 돌리시면서 막 뭐 하시는데
저렇게 이렇게 이래서 상을 많이 받으시는구나. 커피가 맛있구나. 놀랐어. 하나 재현 돌리고 하나 이제 싱글 붓고. 저 스트롱홀도 왔다 갔다 먹은 데 하고. 중에서 진짜 탑이어가지고. 진짜요? 네, 그때 놀랐어요. 근데 그때 인사를 못 나누셨다면서요? 바쁘시니까. 안에서 막 이렇게 헤드폰 끼고 막 하시는데 제가 저 이제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이제 창업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 이제 로스팅기를 뭐 할까 고민했을 때 갔는데 그때 카리스마가 너무 근데 진짜. 저는 그 로스터기 관련돼서 질문 주시면 저는 그런 거 답변 엄청 잘 드려요. 근데 진짜 그때는 너무 바쁘셔 보여가지고. 네. 우리 민호님은 다른 로스터기는 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스트롱홀드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전자장비에 대한 내구성만 제외하고 네. 진짜 목표하는 결과물 만들기엔 너무 좋은 로스터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민호 씨가 이제 와서 로스팅했을 때 스트롱홀드가 이제 X 버전이 전도, 열풍, 뭐 할로겐, 교반, 블로 다 있거든요. 옵션들이. 근데 가장 다르게 사용했던 프로파일로 기억해요. 민호 씨 프로파일이. 왜냐면 그때 그 이제 X 큰 버전이 많이 없어서 저희 쪽에 연수 되게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봤을 때 되게 신선하다. 왜냐면 제가 사용하는 프로파일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되게 신선했었어요. 프로파일 자체. 그리고 민호 씨가 우승했을 때가 그 굉장히 1등, 2등, 3등 분이 다 다른 스타일로 우승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전도를 많이 쓰셨었고 또 2등한 선수는 정민수로서는 열풍을 굉장히 많이 쓰셨었고 근데 그 1, 2, 3등이 저는 그 스트로우드한테는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와 데이터였어요. 옵션들을 정말 다양하게 잘 사용을 했었어가지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드러미터 많이 쓰신 거였어요? 드러미터 완전 끝장 썼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저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드러미터 너무 높게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는 사실은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전혀 다르게 한 거예요. 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드러미터 엄청 많이 쓰시네요라고 이제 물어봤었어요. 이번에 그 뭐지 리이케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던데 드러미터를 엄청 올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게 이제 민호 씨 프로파일이 그렇고 근데 그해 대회 때가 저는 1, 2, 3등 프로파일이 굉장히 좀 너무 흥미로웠었어요. 왜 그렇게 쓰셨어요? 전도를 비율 높여서? 일단은 사실 이제 일반적인 로스터기, 그러니까 대류열 중심으로 만들어진 로스터기들 요즘에 뭐 작은 소형이긴 하지만 뭐 이카와라든지 뭐 최근에 출시한 링크 제가 링크 앰버서더입니다. 네. 많이 하시네요. 네, 링크 많이 링크 고 출신입니다. 네. 뭐 링크라든지 뭐 로이스트라든지 이런 대류열로만 하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장비들도 분명히 결과물을 내는데 스트롱홀드에서 그 대류열뿐만 아니라 다른 열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이 열을 쓰라라고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과물들을 먹어봤을 때 조금 가볍거나 안까지 못 익히거나 또 반대로 그 복사열을 너무 강하게 사용해서 반대로 타거나 이런 좀 극과 극을 달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할로겐 비중보다는 차라리 드러미터 열을 더 많이 써보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요번에 최현주 로스님이 쓴 프로파일이랑 또 다른가요? 어떤 열원을 많이 쓰셨어요? 저는 열풍 맥스의 할로겐 보조 열원으로. 저도 거의 이런 스타일로 쓰는. 근데 많은 분들이 막 연습할 때 와가지고 또 할로겐 너무 많이 쓰면 번트 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못 느끼는데 어디서 번트를 느끼는 건가 막 이러면서 고민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대회 때 쓰는 머신은 스트롱홀드잖아요. 네. 그럼 연습을 어디서 하셨어요? 완전 그 디드릭이랑 다르잖아요. S7X는 친애하는 칼라스 커피 대표님께서 몸소 다 가르쳐 주신다 해서 가서 써보고 8X는 여러 후보군이 있었는데 다 뺀짐 없고 전혀 예상도 못한 동네에 이제 러스트 베이커리라는 그 빵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로스팅기가 S8X를 이번에 본인들이 로스팅 하신다면서 구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래가 없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자하면서 막 얘기했더니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거기서 연습했죠. 되려니까 다 되나 보다. 그러네 진짜. 좀 연습은 얼마나 하셨어요? 예선전은 한 70에서 80 배치 정도 한 것 같고 다 합쳐서 그리고 본선은 그래도 종류별로 7배치 이상은 해보자고 해가지고 20kg씩 사가지고
3kg 투입해서 다 했어요. 그때 우승하실 때 연속 얼마였어요? 저는 그 공식으로 제공되는 시간 외에는 따로 한 적이 없어요. 천재. 제가 코로나 때 우승을 해서 대회가 좀 연기됐어요. 그래서 이 UI나 이런 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두 배치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해보고 그거 외에는 따로 연습 안 해봤어요. 근데 그만큼 약간 그냥 개념적으로 접근했을 때 되게 좋은 장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현장이랑 연습하는 환경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 뭔가 기준이 있으세요? 뭐 내가 터닝 포인트를 보고 뭔가 감을 잡는다든지? 무조건 센서리로 한 숟갈 먹어보고 이게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진단을 하고 수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가 말린 고추, 빨간 고추처럼 되게 스파이시하고 되게 탁하고 이러면은 스트롱홀드 S7은 없지만 뭐 댐퍼를 좀 연다든지 그러니까 배기를 더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커피가 너무 막 이렇게 떠다니는 약간 너무 가볍고 막 발랄하게만 표현된다라고 하면은 드럼 스피드를 좀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먹어보고 진단하고 바로바로 수정합니다. 최현주 로서님도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혹시? 나만의 방식 있으세요? 대회 적용할 때는 거의 다 그냥 일단 시간적으로 보고 2배치 하시나요? 요즘에 대회 하시다니 한 배치 다 끝내세요? 선택인데 30분 안에 뭐 하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저는 무조건 첫 배치는 안정화. 그래서 첫 배치 돌려놓고 그냥 이제 흐름만 보면서 핸드픽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치 때 첫 번째 배치가 끝났을 때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연습 로스팅이나 아니면 연습장이랑 얼마큼 다른지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같은 연습장에서 그때 대회장에서도 전날에 한 연습 로스팅이랑 대회 날이랑 너무 컨디션이 달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배치만에 진단할 수 없으니까 한 배치는 약간 안정화 시키고 지금 오늘의 컨디션이 어떤지 체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치에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적응해서 로스팅을 했었어요. 그럼 진짜 센서리적으로 민감해야겠네요. 타고나야 되고 그 현장에서 바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되고 로스팅을 많이 해봐서 이게 지금 열을 내가 얼마만큼 낮추고 높여야 되는지를 이제 저는 그 한 배치 첫 배치 때 감을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냥 넉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마 다 목표하신 뭐 시간이나 DTR이 있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다음 배치 열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너무 빠르면 좀 낮춘다든지. 근데 생각보다 그게 순발력이게 바로바로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경험이 또 그만큼 많으셔야. 시간 보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경험이 많아서 저는 항상 횟수가 많아야지만 좀 방금 떨지 않고 좀 이런 타입이어서 엄청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화를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시간 많이 보고 그다음에 ROR 보고 그다음에 DTR 보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같은 7분의 1 차팝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DTR이 배출 목표 온도대에 비해서 원래 계획했던 건 짧으면은 어쨌든 이제 1차 전에 화력이 너무 많은 거니까 뭐 그 램프 다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로스팅 타임 너무 길어지면은 뭐 예를 들면 일단 연습장이나 뭐 이랬을 때는 다 1차 팝이 7분 막 10초 정도 나는데 대회장 처음 갔을 때 예선전은 막 7분 58초에 1차 터지고 그다음에 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7분 30초에 1차 팝 잡았는데 뭐 8분 4초 터지고 이러면 이제 완벽히 다른 커피니까 근데 경험이 없으면 사실 내가 이거를 10을 줄 건지 뭐 8을 줄 건지 램프 다운을 좀 덜 해봐야 될 건지 이런 열을 들어가는 열 분배할 때 얼만큼 연령을 줘야 되는지 모르면은 사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ROR, 그다음에 DTR 그 세 개 쪽 위주로 보면서 로스팅 대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국가대표가 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최현주 로서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좀 먼저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좀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다음 행보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최대한 많은 기업들과 미팅을 해라. 근데 진짜 현실적인 조언인 게 저 네. 대회 본선 세계대 나갈 때 네. 예선 본선만 돈을 거의 400 쓴 거잖아. 연습 비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계대는 어떤 생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럼 얼만큼 연습을 해야 되는 건가 고민했을 때 김민호 대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거는 세계 대회 이거 로스팅 대회도 되게 비주류인 대회인데 대표님은 본인 스스로 선례를 잘 끄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천주 대표님도 뭔가 스폰을 일단 찾아봐라. 왜냐면 이게 되게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대회를 나가는 것과 이게 누군가가 도와줘서 뭔가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 없이 온전히 대회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엄청 큰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 다 구할 때까지 거의 3주 동안은 뭐 연습도 안 하고 대표님은 키도 받아가는 데는 언제 오나 계속 물어봐요. 돌려봤어요? 아니요. 돌려봤어요? 바빠서. 돌려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구하고 해서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업가 미팅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디랑 미팅해서 좀 스폰을 구하신 거예요? 코빈즈, 그다음 호우 연습실,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엄에서 통역, 코만단테 거기서 2개 이제 대회 현장에서 그걸로 커핑하라고 그거 스트롱홀드에서 그 오픈 통역이랑 끝나고 인터뷰 통역이랑 그다음에 그 예선전대 S7 프로 연습하게 해주시고 라이스텔스 수입사에서 라이스텔스 빌려주시고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진짜 다 도와줬죠. 그래서 저도 다음 대회에 누가 그 우리나라 올해 우승자가 온다면 뭐 김민호 대표님을 일단 찾아가면 되게 좋은데 뭐 또 2명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저까지 오셔도 저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도와주고 싶습니다. 안 나가실 거예요? 대회는? 저는 3년 후에나 현재는 이제 뭐 아이도 둘이나 있고 하니까 아이 성장과 매장의 좀 안정화 그런 거 하고 안정되면 그때. 여태까지 두 분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 이야기, 뭐 이제 창업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는데 다음엔 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카테고리를 좀 좁혀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네. 두 분이 이제 로스터로서 많은 생두를 또 납품하시기도 하잖아요. 커피를 로스팅해서 납품하시기도 하시니까 뭔가 생두를 좀 어떤 기준으로 셀렉을 하시는지, 나만의 좀 기준이 있는지, 나는 어떤 커피를 좀 로스팅하기를 좋아하시는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무조건 클린컵 좋은 커피 위주로 구매합니다. 그 어떤 캐릭터나 맛에서 느껴지는 것들은 일정 로스팅 과정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좋은 커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진짜 고가의 커피들이랑 저가의 커피들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다를 뿐 커피 한 잔 마시는 데는 분명히 저가 커피여도 잘 익혀주면 좋은 맛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가 커피에서 문제점은 클린컵이 깨지는 애들, 보관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결점도가 너무 많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다 하신 것 같은데. 똑같나요? 저도 클린컵 제일 많이 보고 네. 그다음에 가격 보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네.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많은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핸드드립 리스트를 보면 실망을 하고 가세요. 왜요? 너무 데일리 커피주로 있고 비싼 거는 딱 한 개 이렇게 주마다 1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근데 유행은 야 거기 좋은 커피 있더라면 좋은 커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분들보다는 단골 비중이 높은데 단골 분들이 엄청 비싸고 특이한 거 갖다 놓으면은 딱 한 번 먹고 맛있다 끝. 근데 데일리는 계속 드세요. 매일 오셔서 가격을 똑같이 해도 똑같이 그래요. 가성비도 중요한 것 같고. 저 한 가지 더 있는데 제 프로파일에 적용이 잘 되는 커피를 전 사요. 볶기 어려운 콩은 애초에 사지 않는 편이긴 해요. 볶기 어렵다는 건 뭔가 밀도가 너무 요즘에 근데 밀도로 프로파일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데이터는 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밀도가 높아도 열이 잘 안 먹는 애들도 있고 높아도 잘 먹는 애들이 있고 조금 그 데이터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에서 뭔가 디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사지 않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볶기 편한 콩이 있으면 차선을 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거는 블렌드에 조금 더 많이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유승건 로스터님이 약간 이런 형식. 프로파일을 정해놓고 그 프로파일에 맞는 커피를 골라서 로스팅하시. 그래서 프로파일은 약간 하나로 가고. 근데 저도 이제 좀 주성현 선배님처럼 조금 프로파일 늘었어요. 약간 혼합형이네 그러면. 네. 유승건 로스터님 타입에 주성현 본부장님 타입에 약간 그런 혼합형이네. 네, 원래 하나만 갖고 했는데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요즘. 프로세싱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 하나 갖고는 안 된다. 네, 하나 갖고 하면은 지금 혹시 유승건 로스터님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 하나로 안 될 것 같아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주 로스터님은 어떤 좀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계세요? 로스팅하실 때? 저도 사실 한 개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몇 개 놓고 쓰시나요? 아니면 좀 커피마다 좀 프로파일을 많이 바꾸시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배치 양 보고 결정하고 제가 지금 아직도 얘기했지만 그때 5kg짜리 한 개로 이제 싱글을 뽑는데 싱글의 소비량이 엄청 많지는 않아서 무조건 1kg 배치로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싱글은 이제 로스팅 프로파일이 좀 많은데 보통 이제 다 투입 온도랑 화력 갖고만 컨트롤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기준하는 거는 이제 프로세싱이랑 해발고도 그걸로 이제 체크하고 최근에 이제 월드 갔다 왔다고 좀 이제 막 스크린도 쓰고 막 밀도 색도 수분 그것도 책정하는데 조금 도움되는 건데 아직 그렇게 백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서 적용을 100% 못하고 최근에 거래처분들이 좀 특이한 뭐 블렌딩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블렌딩에 따라서 뭐 화력을 뭐 언제 레븐 풀다운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즉각적으로 체크하는 건데 일단 한 배치는 돌려보고 그거 보고 돌려보고 아쉬운 게 있으면 이제 ROR에 따른 이제
화력 램프 다운 위주로. 어차피 디데릭은 최대 화력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요. 전 블렌딩 커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 드리는 건데 특정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렌딩 커피에 대해서 이제 생두 고유의 특성을 좀 이렇게 없애는 어떤 로스팅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는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블렌딩 커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원가 절감에 의한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스페셜티나 이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 있고 그 플랫폼 안에서 업체들이 자체 그 해당 플랫폼 전용 블렌드 이런 걸 만들잖아요. 저도 그런 걸 작업을 해보니까 뭔가 원가라기보다는 생두가 가진 힘을 좀 더 밸런스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게이샤 이런 품종들은 좀 블렌드로 쓰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게 게이샤는 이미 좋은데 왜 블렌딩해? 이 느낌보다는 게이샤 자체가 좀 다른 커피들이랑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외에 다른 품종들은 어떤 특별한 향이나 맛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아무리 좋은 커피여도 좋게 밸런스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아이덴티티 그 삥타이거 블렌드 먹고 약간 감명을 받아서 그래요. 망원동에 있을 때 이전에 있을 때도 한 번씩 가보고 NC에서도 무슨 베이커리 브랜드랑 네네네.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가보고 느낀 게 그냥 우리나라 약배전은 개인적으로는 개인 소견인데 아이덴티티가 짱이다. 근데 이제 완전 다른 지향점이니까 그분의 약배전이고 저는 이제 웰밸런스 웰디벨롭 좋아하니까 관심 밖의 브랜드였어요. 근데 삥 브랜드를 먹고 야 기센돌 이렇게 단맛 표현이랑 바디를 잘하나? 그러면서 이제는 블렌드가 갖고 있는 게 단순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가 절감이나 그런 생산성 때문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인 플레이버, 그러니까 좋은 생두께에 잘 싱글을 찾아서 섞어버린다면은 그냥 그 싱글로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좋은 이펙트가 나온다. 근데 아직까지 저도 파나마 게이자 블렌드 이런 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블렌드 꽃은 전 시너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커피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블렌드가 약간 로스터들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재밌는 거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로스팅 프로파일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수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제 로스팅 프로파일에서는 이제 ROR 최고점이 언제냐와 그다음에 120, 140에 좀 원만히 잘 떨어지냐 화력이 뭐 환경적인 걸 많이 보죠. 프로파일상으로는 ROR 좀 많이 봐요. ROR이랑 이제 그래프. 이게 너무 높게 가지 않게 그쵸. 주의를- 높게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중간쯤에 떨어져야 되는데 또 안 떨어지면 이게 왜 안 떨어질까 이러면 사실 뭐 배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경우가 거의 많으니까 왜냐면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평소에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안 떨어지면 어쨌든 뭐 열이 차 있거나 원활하지 않다는 거니까 뭐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뭔가 그 1차 크랙 전후인가요? 전 아니면 한참 전 그러니까 120도부터 140 이렇게 떨어지는데 완만히 잘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지는 추세가 좀 이렇게 완만치 않다 원래 레시피는 좀 차 있다 이러면 이제 열이 좀 많은 거니까 이러면 보통 이제 먹었을 때 열이 좀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봐요. ROR. 저도 프로파일에서는 TP랑 맥스 ROR 결국 이제 앞쪽에 드럼 안에 열이 얼마나 설정돼 있느냐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요즘에 사실 좀 습도에 많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존에 갖고 있는 열 개념이 좀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건조하면 로스팅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로스팅을 할 때 저희 작업실에 오시면은 물을 바닥에 엄청 많이 뿌리고 작업을 해요. 그래요? 네. 여름에는 이제 지하다 보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제습기를 놓고 쓰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눈비 오면 한 30%? 좀 낮으면은 맑을 때는 한 18%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한 2%라도 올리려고 바닥에 물 뿌리고 작업을 왜 올리세요? 습도가 어떤 너무 차이가 낮으면 열이 잘 타격하면서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 건조할 때 로스팅하는 게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겉만 익어버리고 네. 최근에 느끼는 거. 그래서 그쵸? 겨울이 맞아요. 겨울 로스팅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투입 온도를 높여요. 열이 잘 안 들어가니까 투입 온도를 높여서 열을 좀 개발 더 많이 있는 느낌. 어떻게 하세요? 겨울에? 저는 먹어보고 결정하는데 로스팅 타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열량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하거나 근데 이제 먹어보고 그쵸. 결정해요. 네, 저도.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는 온도면 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민호로서? 저는 블로어를 조금 약간 낮게 쓰고 그 다음에 저도 시간을 좀 늘리는 쪽으로 네, 택하는 겨울은 편이에요. 저는 조금 더 평소보다는 뭐 10초 내지 15초 정도 조금 더 하거나 그리고 이제 여름이랑 겨울도 프로파일 조금씩 변화를 그쵸, 줘요. 그쵸. 왜냐면 디게싱도 더 느리고 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배출 온도를 약간 더 올린다든지 아, 이 온도 말고도 습도의 변수가 또 있네요. 계절 계절이- 변화가 너무 어.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압에 따라서 또 배기가 달라지잖아요. 맞아. 그것도 영향을 주고. 근데 사실 한국이 로싱하기 너무 까다로워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진짜 몰랐을 때는 대충 했는데 네. 알고 나니까 더 어려워져요. 제주도가 가장 최악이라고. 아, 그래요? 왜요? 그냥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그냥 배기관이 있으면 그냥 바람 맞바람으로 막고 있대요. 그냥. 그 연통. 배기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배기 환경이라든지. 근데 그걸 이제 나가는 그거를 이제 잘 공기정 받지 않게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배기만큼 흡기도 잘 돼야 되는 거고 맞아요. 제가 본선 준비하면서 그게 제일 사실은 흡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연습장을 썼다가 계속 왜 이렇게 열이 많이 차고 막 막 백플로가 불지르다 봤더니 흡기. 이제 흡기. 거기는 흡기가 없어서 그냥 문을 열어놓고 샀어야 되는데 강제로 문을 닫고 쓰니까 흡기가 없으니까 문이 열려요. 네. 로스팅 이게 동시에 돌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철문이 이렇게 쑥 열려요. 들어와요. 그만큼 공기를 많이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냅뒀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막으니까 네. 왜 이렇게 로스팅 이상하지 이러면서 혼자서 아, 그런 것도 다 경험이네요, 진짜. 그걸 그래서- 이제 최민근 대표님 오셔가지고 네. 캐치하셔가지고 흡기 생각 안 하냐고 해서 또 혼나고 그렇게 배웠어요. 많은 걸 배우셨네요, 진짜 최민근 많이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세계 대회에서. 그 로스터기 이제 설치 환경에서 음. 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 나왔던 흡기라든지 그쵸, 배기라든지 덕트 나갈 때도 최대한 공기 저항이 받지 않게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청소할 수 있게 그 배출구를 만들고 그거 진짜 중요한 거. 그 더 나아가서는 이게 소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최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무 공간이 있고 저희가 복도 공간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복도 쪽으로 빼라고 얘기해요. 덕트 나가는 길을. 왜냐면 그게 소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상주하는 쪽에 이 라인을 뻗치게 되면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공간이라든지 복도 쪽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설치를 하면 그래도 좀 컴플레인이 적은 것 같아요. 엄청 꿀팁이네요, 이거. 배워갑니다. 제가 컴플레인 받아봐가지고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놨으면 안 됐구나 이렇게 옆으로 밀었어야 됐네 약간 이렇게 좀 배웠죠. 그래서 저희 작업실도 밀폐돼 있지는 않아요. 그 들어오는 공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시설로 하지 않을 거면은 네. 사실은 완전 밀폐로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해요. 로스님도 그런 거 있으세요? 처음에 좀 그런 거 모르고 이제 로스팅 기계 설치했다가 시행착오 겪으신 부분들이? 수력 제연기를 쓰거든요. 사실 제연기도 처음 써고 로스팅기도 처음 써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매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매장이 이렇게 있고 로스팅실이 3평 정도 되는데 이게 막 반지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로스팅기 여기밖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간이 망가지니까. 로스팅기를 그냥 꽂으면 될 줄 알았는데 덕트도 나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 길이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냅다 여기다 로스팅실 할 거 했더니 결론적으로 로스팅기 이렇게 두고 제연기는 이렇게 주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또 단층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수력 제연기니까 물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배가 안 맞는구나. 그쵸. 구배가 안 맞아서 또 그거 제연기를 또 어디 무슨 그 철로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 위에 올렸어요. 그럼 로스팅기가 아래에 있고 제연기가 위에 있어요. 근데 간접배기를 하기 전 지금은 간접배기라고 근데 그때는 직배기였거든요. 거의 한 1년 쓰고 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막 하는데 제가 헤드폰을 쓰고 있는데도 이상한 소리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굉음이 뭘까? 그래서 막 헤드폰 벗고 회 갔다가 로스팅 끝나고 회 갔다가 근데 계속 이상한 소리 나고 처음에 무시했어요. 그래서 다시 끼고 하는데 다음 날 또 하는데 그 소리가 엄청 커지고 계속 나는 거지. 로스팅 꺼도 알고 보니까 그 제연기에 그 이렇게 집집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를 대로 부른 상황이어가지고 역류해서 로스팅기 안에서 돌고 있는 거 계속 물이. 그거 엄청 위험했던 상황 아니에요? 그래도 위험한 상황 아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안 위험한 상황인데 아. 그때 당시 처음이니까 근데 이게 끝까지 들어봐야 반지하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물이 차잖아요. 근데 물이 이만큼 찬 거예요. 반지 위험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가 없고 로스팅기가 디리릭은 네. 안에 이제 물이 차도 어차피 이렇게 안 넘어간다고 괜찮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엔 놀랐으나 네. 그래서 잘 끄고 그다음에 동네 물레장착 좀 특이한 게 작가님들이 네. 별의별 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필 또 물 청소기에 있더라고요. 습시 청소기. 그래서 그걸 빌려 와가지고 물 다 빨아내고 말려놓고 쓰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교시할 때 좀 본다. 중요하게. 큐시. 음. 커핑? 그냥 커핑 말고는 큐시가 따로 없는데. 뭐 수분이나 색도 이런 거를 좀 측정하는 루틴은 혹시 있으세요? 아, 두 분 다? 예, 그 색도계 찍죠. 아. 색도 벗어나면 바이바이. 어. 너무 많이 벗어나면,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주는데 오차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저는 한 3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그라인딩된 네. 기준으로. 네. 그라인딩된 기준으로 홀빙 네. 기준이 아니라 네, 뭐 80 만들어야 되는데 70 나왔다. 그럼 그냥 아그트론 네. 수치로.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대한 그 일관된 로스팅 강도가 정해졌는지 보는 작업이에요. 저는 크로스 체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당연히 보지만 어떤 색도 이제 수치적인 기준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먹었을 때 이게 지금 열이 부족한 건가? 아니면 뭐가 지금 배기가 문제인가? 아니면은 갈변 구간을 내가 좀 더 늘려야 되나? 아니면 이걸 DTR을 올려야 되나? 그때도 이제 이 색도를 보고 정하는 거죠. 아 우리 기준보다 좀 밝구나 지금 이게 아니면 우리 기준보다 좀 어둡네.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고 같이 먹어봤을 때 아 올리자 내리자를 또 좀 미세하게 또 결정을 하는 거고. 저도 똑같이 색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커핑하고. 색도가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이번에 이제 세계대회 나갔을 때 민호 대표님께서 연습했을 때 색도가 베스트라고 하고 나갔는데 이제 연습장에 갔을 때는 상황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 환경 자체가. 그래서 똑같이 프로파일하고 배출하니까 플러스 10이 높은 거예요. 완전 다른 커피잖아요. 시간은 똑같은데 완전 이제 중간에 어떻게 주냐스가 다른 걸 느낀 수로 색도가 중요하긴 중요하고 나면서 어제 로스팅 대회는 색도를 보잖아 점수를. 그 색도 점수도 맞는고 맛도 찾는 걸로 한 번 더 수정을 하면서 해가지고 색도가 이제 무조건 온도랑 다르게 안에 어떻게 잘 익히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거의 공통되네요 QC 루틴이. 무조건 커피는 네, 그렇죠. 무조건 필수인 것 같아요. 커핑이 베스트죠.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터를 뽑자면 두 분에게 네. 서로 말고 두말할 것도 없이 네. 칼라스 커피. 칼라스 커피. 지금까지 롱런하고 계시고 네. 트렌드한 커피도 놓지 않고 계속 하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뭐 어쨌든 로스팅을 이제 1대1로 마크해서 교육 받았을 때도 아 이 정도 하시고 확실히 그 귀신 같은 촉이 있으세요. 커피를 맛있게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전에 회차 보니까 되게 다 조심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모든 로스터리가 다 정상의 범주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데 대한민국 모든 로스터리. 네, 다 잘한다. 웬만한 유명하신 분은 다 잘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ITD 먹고 나서 세계대회 내가 아니라 이분 나왔으면 이분이 우승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받고. 근데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애정하는 커피는 칼라스 커피다. 민호님은 궁금하네요, 진짜. 저는 샵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면은 네, 로스터로 네네네. 두 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황동환 로스터.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로스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같은 선수인데 엄청난 또 네, 그렇죠. 리스펙이 필요하네요. 두 번째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먹어보기만 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이라는 바운더를 주셨는데 제가 그 월드 대회 다녀오고 나서 로스팅 대회다 보니까 그 로스터들이 자기 원두를 갖고 와서 선수들한테 막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나눠준 게 꽤 양이 돼서 그걸 가지고서 커핑을 한번 연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강민서 챔프가 왔었고 그때 하창비 챔프가 대회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그 월드 대회 우승했던 그 폴란드 아니스카 원두를 강민서 챔프 팀에 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깔았었는데 저는 그 커피가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뭔가 커피를 먹고서 저 사람의 프로파일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커피가 처음이었었어요. 그래요? 커피가 뭐였어요? 종류가? 아마 뭐 파나마 뭐 이런 거 이렇게 한 3가지. 커피가 너무 맛있었던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로스팅 개념에서 진짜 하나도 벗어나 있지 않았어요. 맛이. 그래서 저 선수의 로스터는 누구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이랑 한국 로스팅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과거에 저희 흐름에 노르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그 지방에서 먹던 그냥 하나의 문화일 뿐이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약간 처음에 그걸 기술로 받아들였고 근데 어쨌든간 로스터 입장에서 좋은 커피를 만드는 거는 디펙트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잘 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하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맛있다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험적으로 제가 월드 대회 갔을 때 그 이탈리아에서 연습했던 그 이탈리아 업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처음에 연습을 맡길 때 생두도 같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팀에 대한 그냥 느낌적일 수도 있는데 뭔가 좋은 생두를 주지 않을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브라질 써라 막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주셨지만 당연히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몇 번 로스팅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무산소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먹어보고 무산소 볶는 거 보고서 나 이거 지금 한 20kg, 30kg 볶아야 되는데 이거 그냥 출고해도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출고하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나 사실 유럽이나 다른 곳에 하는 거나 크게 입맛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쁜 자극이 발생하지 않게 로스팅하면은 충분히 네,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주 박사님은? 저도 이번에 세계 대회 나왔을 때도 20명 중에서 20명이 다 달랐어요, 커피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게. 근데 뭐 당연히 인도네시아 친구가 우승했지만 그 친구 커피 되게 깔끔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 친구가 때마침 그 커피를 했기 때문이고 그게 현 트렌드에 맞아서 우승을 한 거지. 그게 세계 시장을 좀 이제 판가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펙트 없이 잘 익히면은 뭐 또 다르지 않을까. 좀 그 세계 대회에서 이번에 우승하신 로스터분 인도네시아 분의 커피를 드셔보셨어요? 그쵸, 커피는 같이 했어요. 어땠어? 뭐가 달랐어요? 처음에는 그거 같았어요. 저는 인텐스를 되게 살리려고 활약을 최대한 많이 해서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램프다운을 했다면은 그 친구는 이제 뭐 2kg 배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적게 넣은 만큼 화력도 엄청 낮았고 마이야르 구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보통 드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파스칼과 헤르츠를 계속 바꾸면서 어쨌든 대류와 그런 헤르츠를 올리면 어쨌든 열량은 좀 대류는 증가하고 파스칼을 높이면 이제 빠져나가는 열이 생기니까 좀 더 이제 그걸로 이제 열의 그런 밸런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야르 구간에는 화력이 20%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1차가 뭐 8분 뭐 50초 오고 뭐 배출이 거의 10분이 넘는데 에디오피아 80%에 어쨌든 나머지 10%씩 썼다 했거든요. 근데 후픽으로 타이완 생두를 엄청 뺀 것 같긴 한 원두를 뺀 것 같긴 한데 그 누구보다도 그냥 되게 둥그렇게 만들었다 커피를. 민호님 세계대회 나가셨을 때 뭔가 좀 차이를 느끼셨어요?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쵸? 커피 어떠셨어요? 그때 세계대회 때 우승한 로스터분의 커피나. 정말 맛있었어요. 네. 내가 본인이 직접 로스팅한 것과 확실히 좀 달랐어요, 그게? 저는 그게 제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땠어요, 맛이? 다른 커피들은 스윗니스 발달이 약간 좀 델랑말랑하는 느낌이었고 그 커피는 확실하게 스윗니스가 확 표현되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커피들은 백설탕을 한 50% 정도 탄 느낌이었고 그 사람의 커피는 약간 브라운 슈거를 100% 탄 느낌이었었어요. 스윗니스 발달 느낌이.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로스팅을 좋아하고 저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디게싱이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커피가 뒤에 먹어보면 또 맛없어질 수도 있고. 항상 대회 기준은 다음 날이니까 바로 다음 날에 맞춘 레시피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이제 약간 또 프로덕트랑은 또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회에 맞는 전략의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너무 고민하면은 사실 디펙트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좀 두 분의 앞으로의 어떤 행복, 앞으로의 계획 이게 좀 궁금한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누클리어스 툴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발음이 잘 지금 엠버서더 맞으시죠? 누클리어투스 누클리어투스
에서 출시하는 링크 로스터기 앰버서더 활동을 좀 잘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제 개인 브랜드 스마트 스토어 오픈해서 그래요? 상품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호우 로스팅 사무소. 아호 로스팅 사무소. 네, 그렇게 하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포비 조금 더 디벨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문가분들이 지금 이제 컨설턴트로 활용하시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본인 브랜드도 하지만 다른 또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랑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사업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례가 많은. 네네네. 사례맨. 최현주 로서님은 이번에 또 우승하시고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첫 세미나를 했는데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세계 대회랑 국내 대회 리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게 중요했고 김민우 대표님 만난 거 스폰 중요하다. 그리고 뭐 사실 뭐 배출 온도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세계대회 갔더니 막 와 너무 재밌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 그리고 제가 말이 진짜 많은 편이잖아요. 보면 되지. 근데 3시간을 해도 다 있었을 것 같은 느낌처럼 원래 1시간 얘기했는데 2시간 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짧다고 하시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은근히 좀. 근데 이제 다음에는 지금 이제 저도 내년부터는 이제 블레셋으로 앰버서더를 할 것 같다고 일단 그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공간을 잘 확장해서 그쪽에 이제 블랙 갖다 놓고 그리고 올해 세계 대회가 그 로스팅 머신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결정되는 거랑 디드릭이랑 이제 세대를 좀 같이 놓고 이제 뭐 수업이나 세미나 또 좀 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희 직원도 이제 로스팅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그 친구도 좀 잘 키우고 매장도 좀 잘 키우고 뭐 좀 그런 방식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그다음에 한 3년 뒤에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노르웨이 친구가 친구라면 이제 노르웨이 형 아버님께서 이제 57인데도 나와서 되게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안경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하시고 막 난시 심하니까.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저도 나이가 먹어서도 그렇게 커피 대회 나가서 언젠가는 월드 뭐 진짜 우승하는 로스팅은 나이 상관없이 할 수 있겠다. 좋지 저- 않을까요? 네. 3kg 생두를 들 수 있을 때까지. 근데 대표님 로스팅 대회는 안 나가세요? 근데 제가 신청을 못해요 대회를. 그거 탈락하시는구나. 네, 클릭을. 이걸 잘. 타다가 근데 저는 느린가 봐요.